배동수 사진보정연구소입니다. 어도비 포토샵 버전 27 1강 시작했습니다.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은 버전 25에서 이제 강의를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27에서는 우리가 이제 포토샵이 어떤지 이제 살펴보는데, 1강에서는 AI 시대 사진가의 포토샵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인공지능으로 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방식으로 지금 이제 사진을 보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어떤 일출의 느낌은 있었지만, 이거하고는 실제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눈의 어떤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으로 보정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사진을 수정하는 도구다. 즉, 마우스 클릭을 이제 숙련하고 어떤 단순 반복 작업,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지금 2026년에 이제 포토샵은 상상을 구현하는 캠퍼스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개념 자체를 바꾸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작업은 AI가 자동화를 하고, 결국 이제 포토샵이라는 사람은 기획과 이제 디렉션에 집중을 하자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는 새로운 학습의 초점은 기능 숙지보다는 이미지 리터러시와 문제점의 능력 함량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터러시 하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지 리터러시인데,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학습 초점으로 맞추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다루는 철학, 크리에이티브의 디렉션, 즉 머릿속 상상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와 시각으로 번역을 해서, 즉 지금 먼저 손으로 보정하는 부분들을 말로서 보정하고 글로서 보정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기획을 하는 부분들은 단순 반복 작업은 AI에게, 이제 우리 사진가들은 오퍼레이터가 아닌 이제 디렉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각적 기획력 강화, 우리가 이제 종전에 공부를 했던 방법들은 어떻게 지울까라는 이제 기술적 부분을 우리가 숙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지웠을 때 사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이 어떤 부분을 더했을 때 사진의 어떤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즉 그 지우고 더하고 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안목을 키운다는 겁니다. 어떤 사진을 두고 내가 찍었던 원본은 사진에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하고 어떤 부분을 뺄 것인가 하는 그 시각적 기획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리트리지 앞에 설명한 이 부분은 툴의 기능 숙달을 넘어서 색채, 구도 등 본질적인 시각 이론을 공부해서 기초 체력을 이제 다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의 이제 디렉터가 된다는 어떤 부분들, AI는 이제 어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명확하고 이제 구체적인 디렉션을 줄 수 있을 때 어떤 내가 원하는 작품으로 발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우리가 내가 어떤 사진 보정을 할 때 지금 이제 생성형 AI 부분들이 점점 진화되고 발전되는 부분들이 이제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마치 의인화를 시킵니다. 사람인 양 오다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어떤 부분들을 물어볼 때 그냥 묻는 거하고
당신은 20년 경력의 어떤 숙련자야. 그래서 당신의 어떤 의미를 이날을 부여하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을 어떤 하나의 도구라기보다는 이 사람으로 의원을 시켜서 동료로 인정을 했을 때 더 좋은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진의 순수성을 해치는 적이다. 그래서 그 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고 내가 부족한 입부를 채워주는 든든한 어시던트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생성의 채우기나 생성의 확장의 기능을 어떻게 이 부분이 변하는지를 생성을 채우게 했을 때 또 사진을 확장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이제 실전 보정에서 조금 다루었는데 이 프롬프트를 잘 쓰면은 좋은 답이 나옵니다. 즉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면은 인공지능도 바보입니다.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면은 인공지능은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는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즉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런 어떤 프롬프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정을 해 나갈 때 이 프롬프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이고, 주체적인 재해석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기술을 거부하기보다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내 스타일로 어떻게 녹여낼지, 그래서 고민하는 유연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내어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원본 사진입니다. 이 원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봤고 이렇게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사실은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지나가는 배가 없을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배를 인공지능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이 구름 속에 숨어 있는 부분들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짓고, 그래서 1번 느낌과 2번 느낌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원본 사진을 내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기획하는 부분들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리얼리티와 아티팩트 구분인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완벽해 보이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가짜의 흔적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차단하는 안목이 경쟁력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가짜의 흔적이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실력이 되는 건데, 마치 그렇게 찍은 것이냐, 사실이냐,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냈을 때 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방향, 그림자의 농도, 렌즈의 복회 형상 등 사진적 물리 법칙을 더 깊게 공부하면 이렇게 오류를 잡아내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이제 식별인데 광학적 오류나 물리적으로 어색한 인공적 결합을 빠르게 식별하고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기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되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이 인공지능을 실제 이제 가장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찍었던 배경 사진에는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합성을 하는 사진이고 보정을 하는 사진이 왼쪽으로 있다든지, 이제 그런 물론 뭐 그리까지는 절대적 결함이 그렇게는 안 오겠지만 그림자의 방향이 다르다든지 원본 사진의 어떤 질감, 빛의 방향, 그 다음 빛의 색감, 이런 부분들이 다 맞추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시각 유지에서는 AI 결과물을 맹신하지 않고 사진다운 자연스러움을 기준으로 해서 검증하는 것이 일반인과 전문가를 가르는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포토샵의 기초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나만의 데이터셋 확립인데 A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가가 찍을 수 있는 사진은 대체 이제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드는 부분하고 내가 만드는 사진을 두 개에서 결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하이브리드 이미지에서 단순하게 인공지능으로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별 그 예술적 어떤 부분에서 그건 재미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에 인공지능으로 가미했던 부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정 프로세스 시스템인데 나만의 프리셋과 룩을 만들었어요. AI 결과물에도 나의 고유한 톤 앤 매너를 일관되게 입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정체성 부분은 기술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작가의 철학과 시선은 복제할 수 없는 경제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공지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결과물,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섬세함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진가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 질문에서 why 하는 부분인데, 기술적 어떻게가 해결된 지금 나는 왜 이 셔틀을 눌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도구로 해서 손기술, 손으로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했던 부분들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그리고 눈과 머리를 이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포토샵 공부는 단순히 기능을 넘어서 나의 예술적 상상력을 AI라는 엔진에 연결하는 탐구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험과 기록, 어떤 프롬프트가 원본의 질감을 가장 잘 유지하는지 데이터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어플라이 쪽에서 이제 파이어플라이가 무료 부분은 금액이 쓸 수 있는 크레딧이 얼마 안 됩니다. 유료로 가입해서 요즘은 특히 그 인공지능에서 파이어플라이 쪽에서 이렇게 시간 단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줍니다. 이럴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제 숙달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쌓아 나갔을 때 나중에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시스템화는 나만의 프리셋을 만들어 AI 결과물에 고유한 톤 앤 매너를 일관되게 입히세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 프리셋이나 이제 액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빠르고 쉽게 나만의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기본기 가운데 빛, 그림자, 광학 법칙을 복습해서 AI가 오류를 즉시 잡아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즉 어느 시점 세월이 흘러가면 인공지능이 완벽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주는 답이, 그리고 인공지능이 보정하는 부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 실력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포토샵의 기초를 더욱더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을 전체 이 배경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에 단순하게 여기 이제 필기 이 부분만 있을 때는 그렇게 사진이 좀 의미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위치에 인공지능으로서 모델을, 원래 옛날에는 제가 이제 모델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해서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배경과 배경의 그 색채, 질감, 밝음, 느낌 모든 상을 일체화시켜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맞춰 나가는 부분들을 이제 숙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이건 합성이네, 이건 단순하게 어떤 느낌이 완전히 이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건 값어치가 결국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과 내가 찍었던 사진이 완벽하게 일치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사진가들이 해야 될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쭉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숙달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